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2017학년도 3월 고등학교 1학년 정우유합 학년평가 함께 대비해 나갈 저는 송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2017학년도 3월 정우유합 학년평가 과학탐구 영역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3월 정우유합 학년평가의 중요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에는 이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단순히 어떤 공부의 지표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1, 2, 3권, 3권을 공부를 했잖아요. 맞죠? 그리고 3권 동안 22단원을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다 기억날 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과학 1, 2, 3권의 내용을 이제부터 총 정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학 1권 4시간, 과학 2권 4시간, 과학 3권 4시간 이렇게 해서 총 12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대비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3월 9일 날 본격적으로 이제 3월 정유합 학년평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기본은 국영수입니다. 아시겠죠? 국영수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는 거예요? 탐구 영역, 사회탐구, 과학탐구도 한 번쯤은 정리해 두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고등과학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 중학교 과학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사회는 중학교 사회 2권 있죠. 걔네들을 이제 어떻게 적절히 잘 섞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에는 그 학교 수업을 빨리 따라가는 방법은 이제 중학교의 내용을 쌓으면서도 그 위에 고등학교식의 내신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3월 정유합 학년평가 대비 강의를 하면서도 3월 정유합 학년평가 말고도 고등과학을 대비할 수 있는 키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요. 드셨죠? 네, 그렇다면 오늘 이제 과학 2권부터 시작을 좀 해보려고요. 네, 원래 과학 1권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과학 1권은 너무 자료가 없어서 과학 1권은 솔직히 저는 칠판 판서 막 수업했거든요. 그래서 그림 자료도 없고 뭐도 없고 이래서 일단 제가 자료가 있는 과학 2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과학 2권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잠깐만 볼게요. 우리가 1단원에서 뭘 했냐면요. 물질의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단원에서 빛과 파동을 했고요. 3단원은 기권과 우리생활 했고 4단원은 소화순환 호흡 배설 했습니다. 그 다음 5단원의 물질의 특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6단원의 일과 에너지 전환을 했고 7단원의 자극과 반응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전공연합에 20문제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나오는 문제 수가 한 4문제, 5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 5문제가 나오고 한 단원에 거의 하나씩은 출제됩니다. 과학 2권의 내용 중에요. 안 중요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과학 2권의 내용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과학 2권 잘 대비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네. 근데 과학 2권 중에서 1단원과 5단원이 화학이고요. 그 다음에 2단원과 6단원이 물리고요. 그 다음에 4단원과 7단원이 생명과학이고 3단원 혼자 지구과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1강이니까 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혼자 있는 지구과학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지구과학이 혼자 있는 단원인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할 만한 요소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구의 대기권 4개 외우는 거 일단 못하죠? 여러분들. 뭐냐면,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기억나는 사람 없지? 자,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포화수증기. 여러분들 내신 시험을 떠올려봐, 이제. 그 악몽의 추억을 떠올려야 될 때가 왔어. 됐죠? 네, 포화수증기야. 그 다음에 구름. 그 다음에 또 바람 하면 또 기단이죠, 기단. 기단과 전선, 한랭전선, 운난전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안 나면 모르고. 자, 그 다음에 고기압, 저기압에서의 날씨 이런 것들 배웠는데요. 요것들 전부 다 해야 돼요. 전부 다. 됐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경고 드리는데요. 과학 2를 4시간에 정리한다 그랬죠? 물리 1시간, 화학 1시간, 지구과학 1시간, 생명과학 1시간 이러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내신 강의처럼 막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나머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은요, EBS를 찾아서 들으시든 뭘 하시든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정리만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내신 강의처럼 자세하게 이건 원리가 이렇고 이런 것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중요한 거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는 한 강의당 30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리고 반드시 제 카페 들어가셔서요. 여러분들 저랑 함께 푼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우와, 이 시간 마치면 뭐 이런 문제를 풀 거거든, 이런 걸 할 거란 말이에요. 됐죠? 한 단원마다 한 7, 8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 자료실에 따로 올려둘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찾아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제가 여러분들 문제를 푸세요 할 때 푸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답 비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들으라고. 됐니? 자, 인간은 있잖아요. 움직이는 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PPT 띄워놓고 강의하면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목소리로 떠들어도요, 여러분들 자요. 제가 압니다. 아시겠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간 집중력이 30분이 채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못생긴 얼굴을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카메라가 없어요. 자, 갑시다. 자, 지구상에 대기가 존재한대요. 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맞죠? 네, 멋있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지구에서 지구를 둘러싼 공기층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기권 또는 기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운 내용이 뭐가 있냐면, 지구에는 5개의 권역이 있다 라면서 배웠거든요. 여러분들 하나씩 해볼까?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뭐라 불러요? 직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바다 있죠? 강 있죠? 수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공기 없으면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체들 있죠? 맞죠? 이걸 생물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구에 속해 있죠? 맞죠? 그러면 지구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우주에 속해 있죠. 그걸 뭐라 부르냐면 외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외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서대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직권에 대해서 뭘 배웠냐면 암석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수권에 대해서 표층, 해류, 염분비, 일정의 법칙 이러면서 막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생물권은 솔직히 지구과학에서 하면 안 되죠. 생명과학에서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기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학 3에서 배운 내용이 뭐였습니까? 별, 지구, 달 이런 거잖아. 맞지? 태양계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은하 이런 거 배웠잖아. 이게 바로 외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이 5개의 권역을 세세하게 공부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잡으시면 지구과학은 이제 어떤 큰 틀을 세워놓고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기에 가장 많은 성분은 뭐가 있다? 질소가 있다. 잘 안 나와요. 그냥 보는 거예요. 재미삼아. 자, 대기의 역할 필요 없어요. 내신도 아니고 무슨 이런 거 왜 합니까? 아시겠죠? 안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걸 좀 합시다. 요거 중요해요. 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볼 거거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볼까 이거? 분명히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걸? 자, 그럼 갈게요. 자, 높이에 따라서 무엇을 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나눠요.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공기가 많냐 적냐도 아니고요. 오존층이 있냐 없냐도 아니고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가 아니고 지구의 대기권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예요. 왜냐하면 이 기온 변화가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변화를 그려놓은 표 보입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자, 왼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4개의 권역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냐, 이걸 기준으로 4개를 나누겠다는 거야.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권을 무슨 권이라 하냐면 대류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류권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대류 현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봅시다. 대류 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공기가 섞이는 현상이에요. 왜 섞여요? 이게 중요해요. 자, 공기가요 뜨거워져요. 그러면 올라가려고 그래요? 내려가려고 그래요? 올라가려고 그래요. 왜? 공기가 뜨거워지면 얘네들은 가벼워지거든.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뭐 화학에서 들으면 뭘 알라. 자, 그래서 공기가 뜨거워지면 가벼워져요. 됐죠? 그 다음에 위에는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죠. 차가운 공기는 내려올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순환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공기가 대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밑에가 따뜻하고 위에가 차가우면 지금 대류권이 그래요. 대류권은 밑에가 따뜻하고요. 위에가 차가워요. 그럼 여러분들 위에가 차가우면 따뜻한 공기가 올라갔다가 차가워서 무거워지죠. 다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가워진 공기가 내려가면 밑에는 따뜻하지. 그러면 얘네들이 데워져서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가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 이게 대기가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면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층. 이걸 뭐라 그래요? 대류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대류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수증기가 증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비로 내릴 수도 있지만 무엇으로 내릴 수 있어요? 너무 기온이 낮으면 눈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현상, 이것들을 묶어서 기상현상이라 하거든요. 기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층, 무슨 층? 대류권.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성층권은 굉장히 안정된 층입니다. 안정된 층이라는 얘기는 밑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요. 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는 계속 위에 있고요. 밑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존층이에요. 오존층. 오존층은 여러분 자외선을 흡수해요. 자외선을 흡수한다고. 그러면 이게 자외선을 흡수하면요. 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열이 흡수되겠죠. 그러니까 밑에는 차가운 거야. 근데 위에는 뜨겁지. 맞죠? 그러면 왜 대류권은 밑으로 갈수록 뜨거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표면이 따뜻해서 그래요. 땅이 따뜻하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땅은 열을 반사해요. 얘는 열을 흡수 안 해. 얘네는 열을 반사해. 됐습니까? 그래서 반사하기 때문에 밑에는 따뜻하고요. 위에는 차가운 거죠. 뭐 그런 거예요. 됐죠? 네. 뭐 그런 이유가 있긴 한데 그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네.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 뭐 내신에서 하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내신 끝났잖아요. 맞지?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이죠? 네. 그러면 필요한 것만 할게요. 오존층. 태양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자외선을 흡수한다. 그래서 지구상의 생물을 보호한다고 그러죠. 맨날 오존층 파괴, 오존층 파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존층 되게 좋은 것 같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존 살균 이런 것도 하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오존에 노출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존은 세균을 죽이거든요. 세균 죽이는 좋은 거 아니에요? 네가 세균인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균인 줄 알아요. 진짜 여러분을 공격하거든요. 오존 위험해요. 좋은 거긴 한데 위험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오존에 닿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성층권 위에는 무슨 권이냐 부르냐면 중간권이라 해요. 중간권. 자, 그래서 중간권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대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류권과 마찬가지로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얘는 왜 대류권이라는 이름 안 지었어요? 대류는 하는데 대류를 한지 안 한지 잘 모르니까 그냥 애매하게 중간에 있잖아. 맞지? 진짜 성의 없이 중간권이라 이름 지었어요. 됐죠? 열권은 왜 열권이게요? 뜨거워서요. 됐죠? 네. 열권 뜨거워요. 지금 기온이 마이너스 80에서 0이라 돼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왜 마이너스 80에서 0이라 돼 있는데 기온이 뜨겁냐? 자꾸 이제 뭐가 들어오거든. 뜨거운 별 이런 것들이요. 어쨌든 뭐 잡단 치우고요. 근데 어쨌든 대류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있다 없다? 없다.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한 거죠. OX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 다음 열권. 열권의 경우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져요. 대기가 안정하네요. 됐죠? 그 다음 공기가 희박해. 그러면 얘는 뭔 소리냐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매우 커요. 매우 크다라는 이야기는 태양의 열을 받으면 직방으로 받으면 뜨거 거렸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태양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차가차가차가 거린다고.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오로라가 나타나요. 주르륵.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로라도 결국엔 뭐 방전현상 뭐 이러면서 배웠어요. 과학 3에서. 됐습니까? 전리층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고. 어쨌든 이렇다.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2권에서 여러분들 그림 막 이런 거 했었어요. 맞죠? 네. 대기권을 4개의 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다?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그 다음에 OX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대류운동이 일어나는 층은 대류권과 중간권이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려면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자외선을 흡수합니까? 내가 체크를 해야겠다. 아이런. 자, 아이런. 다시. 잠깐만요. 대류운동이 일어나는 층은 대류권과 중간권이다. 맞아요? 네, 맞아요. 잠깐. 맞고. 그 다음에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한다. 네, 맞는 거죠. 오존층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열권은 공기가 희박해서 밤낮의 기온차가 매우 크죠. 맞죠? 네, 그래서 X예요. 그래서 OX가 되겠습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지구 갈게요. 자, 복사평형이라고 해요. 지구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현상을 복사평형이라고 하는데, 자, 모든 물체는요, 어떤 이제 온도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내놓아요. 우리의 몸도 복사 에너지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지구에도 확장을 시켜볼까요? 지구도 복사 에너지를 내놔요. 태양도 복사 에너지를 내놔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태양 복사 에너지가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뭐예요? 햇빛 열이에요. 태양열이에요. 태양열. 태양열이 뭐라고? 사실의 정체는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물체가 어떤 에너지를 받으면 그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어떤 물체든 간에요. 그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내놓는다 그랬잖아요. 맞지? 그러면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같으면 뭐가 돼요? 온도가 유지가 되잖아요. 맞지? 흡수하는 양만 많아버리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방출하는 양만 많아버리면 그렇죠.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물체가 그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방출하는 양과 흡수하는 양이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히 유지되는 것은 복사 평형이라고 하죠. 넘어갈게요. 그러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1년마다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구의 에너지 출입 볼게요.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 받았다고 치면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70이에요. 70. 그러면 복사 평형이라며. 복사 평형의 의미는 뭐였어요? 지구가 100을 내놓으면 그 100을 흡수를 하면 그러면 뭘 내놓은 거야? 100만큼 내놔야 하잖아. 맞지?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를 얼마밖에 안 된다고? 70밖에 안 된다고. 그럼 30은 어디 갔어? 자, 이 30의 정체는 뭐냐면요. 지표면이에요. 지표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기권이 자체적으로 반사하는 열이 있어요. 공기가 발사하는 열이 있다고. 그 다음에 지표가 반사하는 열이 있어요. 그 양이 30이에요.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 자체의 양으로 70이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됐죠? 네. 온실효과 이런 거 필요 없고.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히 유지되는 이유는 지구가 뭘 이루기 때문에? 복사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온실효과 필요 없고요. 넘어갈게요. 위도에 따라 온도가 다른 지구. 그러면 분명히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룬다 했어. 그러면 1년 내내 추운 지역과 1년 내내 더운 지역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궁금한 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게 뭐예요? 태양 고도죠. 그렇죠? 태양 고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표면과 햇빛이 이루는 각도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위도 지역에서는요. 거의 몇 도에 가까워요? 지표면과 태양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에 가깝죠. 근데 중위도 지역은 각도가 작아지죠. 저위도로 갈수록 각도가 거의 사라지고 있죠. 맞죠? 그러면 태양 고도가 높을수록요.
높을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어때요? 그렇죠.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덥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위도 지방의 경우에는요, 에너지가 남아요. 고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위도 지역은 흡수하는 양만 많아버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고위도 지방은 반대로 방출하는 양만 많아버리니까 이제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구 복사 에너지 양과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는요, 어디로 가냐면 고위도로 가요. 에너지가 계속 남아있으면 여러분들 저위도는 100도가 거의 다 될 거야. 그러면 이 남는 에너지를 어디로 보내줘야 돼요? 고위도로 보내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대기랑 해수예요. 해수 알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위도 지역에 에너지가 남는 이유는 그래프로 설명할까요? 자,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랑 지표는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랑 지금 볼까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많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극지방이죠. 맞죠? 여러분들 위도가 높아질수록 추운 곳이에요. 알겠죠? 네, 그 다음 적도지방 한번 보세요. 지구 복사 에너지 양과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누가 더 많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죠? 여러분들 눈으로 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지구는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막 어쩌고저쩌고 지구온난화 어쩌고저쩌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안 할게요. 네, 그럼 대기 중의 수증기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내용은요, 여러분들 그 내용 아시면 됩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 양과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중에 누가 많니? 뭐 이런 거 아시면 돼요. 됐죠? 근데 이 부분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들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잘 들어요? 네, 포화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는 온도에 따라서 바뀌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포화 수증기량이라 그래요. 포화 수증기량의 정의는 뭔데? 포화 상태의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에 따라서 어떤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은 차이가 있거든. 근데 이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의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 그래요. 근데 기준이 애매하잖아. 어떤 대기 이러면 맞지? 그래서 대기를 무게를 정해놨어요. 1kg이라고.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많아져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온도가 높을수록 많아지는 거야. 그 양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줍니다. 아시겠죠? 시험에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응결. 자, 응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대기 중에 수증기가 냉각돼서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슬은 응결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슬 응결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이제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다 그랬잖아요. 맞지? 근데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계가 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수증기를. 어떤 식으로? 물로 뱉어버리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물 분자가 이렇게 둥둥둥둥둥 대기 중을 떠다니고 있다가 얘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얘가 뭘 한다는 얘기예요? 뱉어버린다는 얘기야. 뭘로? 이슬이나 뭐 물로 뱉어버린다는 얘기죠. 그 현상을 뭐라 그래요? 응결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대기 중의 수증기가 갑자기 물로 툭 하고 튀어나오는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온도를 뭐라 그런다고요? 이슬점이라 그래요. 됐죠? 그 온도를 뭐라 그런다고요? 이슬점이라고 한다고요. 자, 상대습도 보겠습니다. 자, 상대습도는 뭐냐면 공기가 습한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야. 퍼센트. 그러면 공기가 습한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은 뭐냐면요. 포화 수증기량이에요. 포화 수증기량. 그러니까 그 어떤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을 꽉 채웠을 때, 즉 포화 상태일 때 그때의 수증기량 분의 지금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을 상대습도라 그래요. 됐죠? 상대습도 계산은 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건축구 온도계 이거 자주 나오던데
그래서 여러분들 건습고 온도계 한번 볼까요? 요게 건습고 온도계고요. 요걸 건고 온도라 그러고 건구라 그러고요. 얘를 습고라 그래요. 그러면 이 원리가 뭐냐면요. 이 습고 온도계에 헝겊을 쌓아놓고 이렇게 물을 담가놔요. 그러면 이 물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있어요? 부채질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부채질하면 온도가 내려가겠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온도가 내려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온도가 아무리 부채질을 해도 이게 잘 마르겠어요? 안 마르겠어요? 안 마르죠. 그걸 원리로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건구랑 습구랑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난다라는 얘기에서 물이 잘 증발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대기가 습하다는 얘기예요? 별로 안 습하다는 얘기예요? 별로 안 습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습고 온도계가 동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습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습도를 아는 방법은 뭔데요? 건습구 습도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표를 시험에서 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등장할 거야. 기온이 30도인 공기 1kg 속에 13.8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30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27.7g이래. 그러면 27.7g 포함할 수 있는데 1kg 속에 지금 얼마 있다고? 13.8g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거에 100 곱하면 뭐가 나와요? 상대습도 나와요. 계산이 간단하네. 자, 그 다음에 보통의 온도계랑 헝겊으로 구부를 쌓아 물에 담가 온도계를 사용한 습도 장치를 건습고 온도계라 그러는데 이것은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가는 성질을 이용한다는 거지. 됐죠? 네, 계산하는 문제야 나머지는. 그러면 습도의 변화 뭐 이런 거는 알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럼 여러분들 기온이 높으면 대체적으로 습도는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여러분들 이건 기억하세요. 기온이 높아지면 대체적으로 습도는 낮아져요. 그 다음에 있을 점은 거의 일정해요. 왜?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잘 변하지 않아서요. 됐죠? 자,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죠. 구름의 발생. 네, 상승하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이렇게 되다가 상승하다가 이제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뭐래요? 응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긴 물방울, 그런 얼음, 빙정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하늘 높이 떠 있는 것을 구름이라 그러고요. 그러면 구름의 생성 원리 실험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보세요. 이 원리를 이제 설명할게요. 이렇게 해서 압축 펌프를 이렇게 꾹꾹꾹꾹 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열고 향을 지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향이 어떻게 보일까? 흰 것처럼 보여요. 이 안에 있는 수증기가 어떻게 됐어요? 수증기가 좀 보일 거예요.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얘 원리는 뭐냐면 공기를 압축시킬 때요. 공기를 압축시켜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온도의 변화는 안 줬죠. 맞죠? 온도의 변화를 안 줬다고 해서 단열이라고 해요. 근데 단열을 했는데 공기는 압축이 됐잖아. 맞지? 단열 수축이라 그래요. 단열 수축. 됐죠?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되냐면 상승해요. 왜 그런지 이제 볼게요. 공기가 이렇게 있잖아. 맞지? 공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 공기 분자가 이렇게 떠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얘네들한테 온도는 변화를 안 시켰어요. 근데 이렇게 압축을 시킨 거야. 얘네들을 갖다가. 그러면 얘네들은 원래 활동성이 이렇게 뛰어난 애들이었잖아. 기체 분자예요. 기체. 공기는 기체야 얘들아. 기체는 요리철 막 떠다녀요. 근데 얘네를 압축시키면 이렇게 막 옹기종기 붙겠죠. 그러면 얘네들 활동성이 높은데 계속해서 뭐가 돼요? 부딪히죠. 얘네들이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딪히면서 열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단열 수축이 되면요. 기온이 상승해요. 됐죠? 근데 공기를 팽창시킬 때 얘는 열에다 변화를 아직까지는 안 줬죠. 근데 공기가 팽창됐으니까 단열 팽창이라 그러고요. 단열 팽창이 일어나잖아. 원래는 이렇게 있던 애들이 막 열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온도의 변화는 안 줬어. 근데 이렇게 됐어.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되겠어? 하강하겠죠. 내려가요. 그러면 수증기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얼 수 있어요. 얼어요. 왜 얼어요? 너무 기온이 낮아져서요. 됐어요? 그래서 내부가 뿌옇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압축 펌프를 누른다는 게 압축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빼낸다는 건요. 다시 팽창시킨다는 거예요. 공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생기기 때문에 수증기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걸 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향연기를 넣어주면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이 더 잘 나타나고요. 수증기의 응결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열이 변화는 없는데 공기가 팽창하면 온도가 내려가는 거를 단열 팽창이라고 해요. 이게 구름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원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름의 생성 과정이요. 공기가 상승하면 부피가 팽창해요. 왜 그러냐면 공기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압력이 세지기 때문이에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해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 단열 팽창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서 기온이 어떻게 돼요? 하강해요. 그래서 어디에 도달해요? 이슬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가 얼고요. 그러면 구름이 생성되는 거예요. 됐죠?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뭐 이런 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 다음 구름의 종류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저근형 구름은 이런 거예요. 강하게 위로 높이 솟은 구름. 자, 이 저균형 구름은요, 어떨 때냐면, 공기의 상승 운동이 강할 때. 즉, 공기가 천천히 쌓이면. 됐습니까? 미안해요. 천천히 쌓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훅 쌓이면 저균형 구름이 생겨요. 그러면 이 저균형 구름에서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이제 장맛비가 생기는 거죠. 층운형 구름은요, 공기가 서서히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으로 넓게 펴진 거거든요. 그러면 공기의 상승 운동이 빠르면 저운형이 생기는 거고 느리면 층운형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세요. 뭐 응결핵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고요. 별로. 자, 그럼 볼게요. 구름 방울과 빗방울 크기에 비교해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 잘 해보세요. 빗방울이 커요? 뭐 그렇답니다. 자, 그 다음 강수 이론이에요. 강수 이론. 그러니까 구름이 어떻게 비가 내릴까 뭐 이런 건데 따뜻한 비는 뭐 병합설 뭐 이러고요. 그 다음에 찬 비는 빙정설 이런데요.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론이기 때문이에요. 뭔가 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나오지 않게 돼요. 진짜 그냥 강수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렇대요. 진짜 제가 모든 걸 다 해드릴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하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기압 차이로 부는 바람 보겠습니다. 시간이 저렇게 됐네? 빨리 하겠어요. 자, 기압이라고 하는 건요. 공기의 무게에 의한 압력이고 뭐 76cm 이거는 뭐 내신에서야 중요한 거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뭐라 그런다? 기압이란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져요, 높아져요? 낮아져요.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표면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왜? 공기 양이 자체 부족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됐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공기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불어요. 그러면 공기가 많다는 얘기는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크다는 얘기지.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 온도가 많으면 기압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져요. 낮아져요? 얘들아, 온도가 높으면 기압이 낮아져요. 왜? 공기가 상승해버리기 때문이죠. 차가우면 기압이 높아져요. 그러면 찬 데서 따뜻한 데로 바람이 불겠다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용한 현상이 해륙풍이에요. 해륙풍. 낮에는 여러분들 땅이 기압이 낮아야 바다 기압이 낮아요. 기압이 낮다는 얘기는 누가 더 따뜻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지표가 더 따뜻하죠. 육지가 더 따뜻하죠. 그러면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왜? 바다가 고기압일 거니까. 그러면 밤에는 있잖아요. 오히려 육지가 더 차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부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뭐 계절풍 뭐 그렇습니다. 됐죠? 해륙풍이 주로 나오지 계절풍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대순환. 바람이 이렇게 해륙, 바다랑 육지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불 때도 있지만 이걸 지구 전체로 확대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됐죠? 자, 자전하지 않는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면요. 고기압은 어디예요? 북극이야, 적도야? 북극이죠. 왜? 기온이 낮으니까. 됐지? 적도는 기온이 높으니까 저기압이죠.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 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바람이 불죠.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더란 얘기예요. 자전하는 지구는 좀 복잡합니다. 자전하지 않으면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그냥 북반구에서 한 개, 남반구에서 한 개 이렇게 공기가 순환할 거야. 근데 지구는 실제로 자전하기 때문에 공기의 방향이 틀어져요.
그게 중요한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적도 지방에서 상승한 공기가 위도 30도 부근이 되면요, 하강을 해요. 그러니까 적도 지방에서 이렇게 오던 공기가 갑자기 30도쯤 되면 힘을 잃어요. 그래서 애가 다시 내려가. 그래서 얘는 요렇게 순환을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0도쯤 되는 공기는요, 60도를 가다가 힘을 잃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풍이라 그러냐면 편서풍이라 그래요. 서쪽으로 치우쳐서 바람이 분다는 거야. 아니, 요게 동쪽이고 요게 서쪽이잖아요. 왜 편서풍이에요? 얘들아, 바람은 서쪽에서 이렇게 불어오죠? 맞죠? 그러면 요걸 서풍이라 그래요. 아셔야 돼.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건 무슨 풍? 북, 서풍. 이건 무슨 풍? 남, 서풍. 이건 무슨 풍? 남, 동풍. 시작점이 이름이에요. 바람의 이름은 뭘 갖고 짓는다고? 시작점을 갖고 지어요.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편서풍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동쪽에서 이렇게 불기 때문에 극동풍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북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뭐 이런 이름이 있는데요. 그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아, 알아야 되나? 문제를 한번 보죠. 알아야 되는가? 네, 나오면 그냥 외우세요. 뭐 외우라는데 뭐 어쩌겠어. 자, 그럼 볼게요. 표층해류. 자, 표층해류 중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아셔야 되는 거는 두 개예요. 요 두 개는 이름을 꼭 알아두세요. 우리나라의 해류는 구로시오 해류예요. 구로시오 해류인데 이 구로시오 해류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동해 해류가 되는 거거든요. 됐죠? 구로시오 해류는 반드시 이름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는 왜 이름을 알아두라 그랬냐면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거거든. 됐죠? 자, 그래서 왜 지구가 대기대 순환이 세 개의 순환 세포를 가지느냐? 지구가 자전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기단. 기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야. 그러니까 공기 덩어리도 친구 파가 있어. 파. 됐죠? 여러분들 반에도 여러분들 성격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지 비슷한 거예요. 공기 덩어리도 지들과 비슷한 놈들이랑 모이려 하거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기단이라 해요. 됐죠? 우리나라 주변 기단은요. 보세요. 우리나라 주변 기단을 우리나라 이렇게 그려보면요. 네, 요쪽에는요. 시베리아에서 온 아주 차가운 기단이 있어요. 이걸 시베리아 기단이라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 양쯔강 쪽에서 나오는 기단이 있어요. 요걸 양쯔강 기단. 그 다음에 오호츠크 해에서 나오는 러시아 쪽이에요. 기단이 있어요. 이거 오호츠크 해 기단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인데 요 태평양은 북태평양이라서 북태평양에서 나오는 기단이 있어요. 요걸 북태평양 기단이라 하거든요. 요 네 개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좋은 적도 기단은 별로 영향을 안 미쳐서 그냥 안 할랍니다. 네, 시베리아 기단의 성질은요. 굉장히 한랭, 차갑고요. 건조해요. 그 날씨 생각해봐. 무슨 날씨? 겨울. 그러니까 시베리아 기단은 우리나라에 겨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오호츠크해 기단은요. 바다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습도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위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얘는 저온.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날씨 어떤 날씨? 초여름 날씨. 서늘한데 습한 날씨잖아. 맞죠? 여름에 영향을 미치고요. 초여름.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의 경우에는요. 얘는 대륙에서 왔기 때문에 건조합니다. 그리고 사막 쪽에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해요. 무슨 날씨? 봄가을 날씨. 그 다음 북태평양 기단이요. 북태평양 기단은요. 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습해요. 근데 남쪽에서 왔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요. 고온다습하죠. 무덥고 습한 날씨. 어느 날씨? 여름 날씨. 됐습니까? 적도 기단은 이제 태풍이 올 때 주로 영향을 미치고요. 됐죠? 네,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그 다음 전선. 전선. 전선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전선면과 전선 한번 볼게요. 성질이 서로 다른 기단이 만나면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공기들이 막 섞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더란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서로 만나면요. 공기층이 서로 나뉘어버리더란 거야. 그걸 뭐라 그런다? 전선면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볼게요. 한랭전선.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밑으로 파고들면서 이동할 때 생기는 전선이에요. 이거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온대저기압 나오면 다 틀리더라. 그러니까 한랭전선은요. 찬 공기를 한랭전선이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원래 있었는데 얘가 찬 공기가 이렇게 밑으로 파고들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랭전선이 생기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됐죠? 그 다음에 찬
공기가 있는 쪽을 세모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이 공기가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한랭전선의 세모표 위치는요. 한랭전선은 세모표거든요. 세모표의 위치는 어디다? 바람이 가는 방향이야. 즉 찬 공기에서 따뜻한 공기 방향으로 세모를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모가 여기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러분들 잘 봐요. 이제부터 잘 생각해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들어요. 그러면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요? 찬 공기 쪽에서 따뜻한 공기 쪽으로 불죠? 맞습니까? 이건 일단 이해되는 거 같죠? 근데 전선면이 급해질까 완만해질까? 급해져요. 굉장히 급해요. 왜냐? 찬 공기가 파고들면 급해져요. 됐습니까?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빠르게 위로 올라가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증기도 같이 위로 올라가잖아. 맞죠? 그러면 공기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구름이 어떤 구름이에요? 저군형 구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군형 구름의 경우에는요. 얘가 넓지 않기 때문에요. 좁은 지역에 내려요. 좁은 지역에. 그리고 여러분들 요게 장맛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아니에요. 소나기예요. 비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내려요. 됐죠? 그게 소나기잖아. 맞지? 그래서 저군형 구름이 발달하고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온난전선은 반대겠죠? 따뜻한 기단이 찬 기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찬 공기는 일단요. 기압이 어때요? 세요. 따뜻한 공기는 기압이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온난전선의 경우에는 견사가 완만해요. 그래서 층운형 구름이 생겨요. 얘는 비가 별로 안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리는데 지속적으로 내려요. 자, 제가 얘기했죠. 이 구름 이게 따뜻한 공기에서 찬 공기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 방향으로 뭐가 그려지는 거야? 동그라미 그려지는 거야. 온난전선의 표시는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인데 이 동그라미 위치 어디라고요? 바람이 부는 방향. 됐습니까? 오케이. 온난전선이 한랭전선 쪽으로 가고 있어요를 표시하는 방향이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네. 잘 보세요. 경사와 완만한 전선면이 형성되고 넓은 지역에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요거하고 잘 기억하세요. 어쨌든 비는 어느 쪽에 내리는 것 같아요? 찬 공기 쪽에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것 같았지? 찬 공기 쪽에 비가 좀 내리는 것 같았죠? 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해봅시다. 저군형 구름이 발달해서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한랭온난. 한랭. 방금 했으니까 잘하지. 경사면의 경사가 완만하다. 온난전선은 뭐라 그랬어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밑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거라 그랬지. 한랭전선은 따뜻한 공기 밑으로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밑으로 파고드는 거죠. 경사가 완만한 건 온난전선이죠. 그렇죠?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밑으로 한랭전선. 그 다음에 따뜻한 기단이 찬 기단을 타고 올라간다. 그렇죠. 온난전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한온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고기 앞, 저기 앞에서의 날씨. 할 거 많다지. 여러분들 볼게요. 고기 앞. 주변보다 기압이 높죠. 그러면 기압이 높으면요. 요 그림을 그려야 되네. 자, 볼게요. 고기압. 주변보다 고기압이야. 고기압. 그러면 저기압이에요. 됐죠? 그러면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압으로 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미쳤나? 여기가 고기압이고요. 여기가 저기압이에요. 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면 공기가 요렇게 왜 이렇게 그림이 이상해? 요렇게 돼서요. 여러분들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어나갑니까?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요.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바람은 이제 주로 요렇게 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기준인 거 알겠지? 요렇게. 그래서 주변으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요. 중심부에는 뭐가 발달해요? 하강기류가 발달해요. 하강기류.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림 중에 하나가요. 요 그림이요. 요 그림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바람은 요렇게 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편서풍이잖아요. 우리 중위도는 편서풍이 불죠. 맞죠? 그래서 서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동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동쪽으로. 됐죠?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리세요. 아니지 그냥. 됐죠? 네, 시계 방향으로 그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심부에는 하강 기류가 발달합니다. 왜 그래요? 바람이 불어나가니까 순식간에 바람이 사라지죠. 하강 기류가 발달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고기압에서는요. 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구름이 사라지고 날씨가 맑아요. 고기압일 때. 그러면 저기압은요.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그렸을 때 얘가 저기압이고 얘가 고기압이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오죠. 맞죠?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요렇게 그림을 그릴까 나는? 그러면 화살표만 반대로 바꾸면 되지. 그러면 얘는 바람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요렇게 들어오는 거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바람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어요? 요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 중심부에 공기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좁은 지역에 훅 모였죠. 그래서 상승 기류가 발달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도 많이 끼고요. 비도 많이 내려요. 아시겠죠? 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온대적이야. 이게 중요해서 빨리 넘어갈 수가 없다. 자, 온대적이야.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는 지역이 온대지방인데 여기서 뭐가 생긴다는 거야? 저기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온대 지역은 무슨 풍? 편서풍. 그러다 보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대 저기압은 서서히 이동하게 될 거야. 근데 온대 저기압의 중심에 대해서 오른쪽에는 온난전선, 왼쪽에는 한랭전선이 놓이게 돼요. 근데 한랭전선 속도가 빠르다, 온난전선 속도가 빠르다? 여러분들 이 둘 중에 뭐가 이동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 요게 이동 속도가 빠를 것 같지 않아?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면 이렇거든요. 이런 그림이 없군. 그림 없으면 또 정말 내가 일일이 찾게 만들어야 되니? 자, 요게 온대 저기압입니다. 내가 그림을 일일이 찾아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얘는 문제 바로 풀면서 볼게요. 그러면 얘는 한랭전선이야. 알겠지? 그러면 잘 봐요. 한랭전선 요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얘가 찬 공기예요. 얘가 따뜻한 공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온난전선이야. 요렇게 가고 있지. 그러면 얘가 찬 공기야. 얘가 따뜻한 공기야.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세모 방향과 동그라미 방향은 무슨 방향이에요?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공기가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한랭전선이요.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얘가 어디를 따라잡아요? 그렇죠. 얘가 결국 여기를 따라잡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만나면서 소멸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요. 잘 봐요. 비는 어디에 주로 온다 그랬어? 요쪽에 온다 그랬지. 요쪽에 온다 그랬지. 따뜻한 공기 쪽에는 비가 안 온다 그랬어요. 잘 기억해봐요. 여러분들 이걸 A지역과 B지역 그림을 그려보면 A지역은 여기 있고요. B지역은 여기 있는데 구름이 요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후두두두두두. 그러면 비가 어떻게 내려요? 요렇게 내리죠. 요렇게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BC 그림을 그려보자면 여기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는데 요렇게 구름이 생기죠. 그러면 요 지역의 C지역에는 넓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죠. 맞죠? 그러면 볼게요. A지역의 날씨는 맑다. 비 오고 있죠. 기온은 A지역에서보다 B지역에서가 높다. 네, 맞네요. C지역에서는 북서풍이 분다. 여기서 이제 막히기 시작하죠. 네. 북서풍 불까요? 안 불까요, 여러분? 북서풍 불까 안 불까? 자, 북서풍이라고 하는 건 바람이 북서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바람의 방향은 뭐와 상관이 있어요? 기압과 상관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요. 저기압이지. 얘가 저기압이지. 그럼 얘가 고기압이라는 소리네?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요거 있었죠?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서 불어오는 거야? 북서가 아니라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그러면 C는 북서풍이 분다 하면 안 되고 남동풍이 부는 거죠. 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체크하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온대 저기압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람의 방향 묻는 문제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됐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거의 다 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잘 봐요. 요걸 지우고 와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조금만 힘내요. 오늘 문제 거의 안 풀게요.
왜냐면 오늘 시간 너무 많이 낭비했다. 자, 볼게. 자, 온대 저기압은요. 그냥 그림이 요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림을 대충 그릴게요. 요렇게 그려져요. 온대 저기압은요. 대부분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온난 전선의 전면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얘가 전면이에요. 미안하지만 얘는 후면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전면이고요. 얘가 후면이에요. 전면 후면을 물어보진 않거든요. A, B, C 지역이라 물어보지. 자, 그래서 온난자선 전면에는요. 층운형 구름이 생기고요. 넓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남동풍이 불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남동풍이 불어요. 왜? 여기가 저기압이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남동풍이 부는 거지. 그 다음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 기온 높고요. 날씨 맑고요. 남서풍이 불어요. 왜? 이렇게 불잖아. 남서풍이죠? 맞죠? 그 다음에 저군형 구름 생기죠. 이게 한랭전선의 전면이고요. 이게 한랭전선의 후면이에요. 여러분 잘 봐요. 잘 봐요. 무조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그러면 요렇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야. 기단이 가고 있는 거야. 기단이 가고 있는 방향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면, 얘는 후면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요렇게 그려놔면 요렇게 이제 찬 기단이 가고 있는 거고 얘가 전면, 얘가 후면인 거죠. 잘 기억하세요. 한랭자선 오면은 저군형 구름이 생기고 소나기성 비가 내리고 북서풍이 불고 북서풍인 거 요렇게 불죠? 맞죠? 북서에서 왔으니까 북서풍이 분다고 하는 것이 이해돼요? 오케이. 끝. 자, 끝났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었고요.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2번부터 이제 문제 하나씩 풀 거거든요. 3년치 기출문제를 모아놨더니 한 7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7문제 자료실에 올려두겠습니다. 아시겠죠? 자료실에 올려둘 테니까 반드시 푸세요. 온대 저기한 문제 하나 더 있네. 좋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좀 너무 많이 했어요. 1시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아시겠죠?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 잘 버텨주셨어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과학 2권의 화학 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고요. 물질을 특성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 파트는 암기가 필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가 혹시나 까먹은 게 있다면 암기를 좀 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나이까?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